기관 투자자들의 반도체 베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꽤 그래도 반등을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주가만 유독 움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중소형 반도체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다지 이제 반도체 업종에 호재가 될 만한 게 딱히는 없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에서는 그다지 별다른 이제 좋은 일들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일단 반등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약간 정체기를 갖는 동안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공략하기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다가 살짝 반등,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누가 사고 있는지 보니까 3월 24일 날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외국인이고, 세 번째 기관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거의 안 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4일 날, 요날 하루에 주가가 10% 뜬 날 있죠. 요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뿐, 다른 날은 거의 손 놓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과 신용잔고만 늘었지 나머지는 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기관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볼게요. 여기 보시는 FNS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3월 31일 하루 동안에 주가가 10%가 급등을 했어요. FNS테크는 누가 사고 있는지 보니까 기관들이 4거래일 연속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쫙 빠져나가고 있죠. 신용잔고도 쭉 줄어들고 있고, FNS테크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보다 반등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은 물론 개인들도 사고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거래하고 있고요. 현재 지분 구조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보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기관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비슷한 수치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는 흐름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종목은 하이셈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셈은 3월 31일 아침에 4%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14%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3월 31일 날 호재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기관들은 신나게 매수 쇼핑을 했고 개인들은 다 팔아버렸죠. 신기하죠?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들고 가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자마자 개인들은 팔기 시작하고 있고, 기관들은 현재 주가에서 더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며칠 연속으로. 하이셈의 주가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얘네들은 가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종목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ISC도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여기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 반도체 업종의 종목인데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않는 반도체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장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이 안 가는데 더 다른 종목이 갈 수 있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반도체는 좋아요. 왜 제가 반도체는 존재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지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지난 3월달 3월 중순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3월 31일 날 기준으로는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세를 그래도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자,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의 그 주가들을 다 모아놓고 지수화 시켜놓은 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지금 어쨌든 반등이 진행 중인 상태로 보여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이 이제 한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분위기는 어쨌든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미국에서도 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약간 그 상승할 분위기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실제 인텔 우리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1등 기업인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비록 좀 하락은 하긴 했어요. 하락은 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꺾이는 분위기보다는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으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인 엔비디아 역시도 비록 31일날 고점 찍고 약간은 밀렸지만 이 흐름이 삼성전자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밀리거나 꺾이거나 하는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이것과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약간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 밀리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브로드컴 같은 주가도 가다가 약간 눌리긴 했지만 그죠? 분위기는 나쁘진 않죠. 여기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현재 주가의 상황들이에요. 3월 30일 기준으로 좀 밀렸지만 그래도 추세가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이제 기타 종목들,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반도체가 어쨌든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부족한 종목들도 일단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혹은 하이닉스 쪽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일단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한국의 기관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이 잘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일 거예요. 여기 이제 몇몇 종목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제가 적어 놨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80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스트로 봤었던 몇몇 종목들 있죠?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은 요는 시가총액 2천억짜리, 그리고 하이셈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보세요. 작은 종목이니까 14%씩 막 널뛰기를 하고 좀 큰 종목들은 그다지 가지 못하는 상황. 기본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보면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들 안 사고 있고, 그죠? 유니테스트나 하이셈 같은 종목들은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 이런 수급에 좀 차이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 매매를 해서 지수 방어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지금은 그 자금들을 막 잘게 쪼개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반도체 기업 엄청 많잖아요. 그쪽으로 분할 매수를 쪼개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그러면 왜 이쪽으로 자금들이 쏠릴까? 왜 큰 종목 사도 되는데 왜 작은 쪽으로 쏠릴까? 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동학 주식운동이다, 동학 삼전운동이다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보시면 3월 24일처럼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은 팔아버려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 동학 삼전운동 이 주식 다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파는 거 우리가 받아서 방어를 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 수익을 누려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 운동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얌체같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얌체라고 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똑같은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단타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의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어떤 덩치 큰 기관에서 특정 종목들을 집중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4만원 밑에서 6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2019년도는 삼성전자를 안 샀으면 바보였어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를 안 샀으면은 일단 바보 취급을 받았고,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 내역 어떤 종목 샀는지 주식형 펀드는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거기에서 삼성전자를 안 샀으면은 그냥 어떤 호구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이 시장에 주도주도 안 사고 뭐 했냐. 반면에 일부 종목 손실을 냈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도 업종을 잡고 주도주를 잡은 펀드나 기관계 자금들은 그래도 시장의 흐름은 읽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은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쪽에서 사기 시작하면 같이 사고요, 한쪽에서 팔기 시작하면 같이 파는 성향들을 보여요. 덩치 큰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기관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흐름을 보였고,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팔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보다 돈 많은 옆집 아저씨가 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맞는 거구나, 나도 같이 사자. 나는 알바비 모아서 샀는데, 나는 이거 빚내서 산 건데. 여윳돈으로 산 사람과 알바비로 산 사람과 빚내서 몇 달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을 산 사람과 이해관계가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 지금은 기관이 봤을 때 상당한 리스크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총액이 이게 크다는 거는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조 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50억이라는 돈은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큰 돈이지만 기관계 자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금액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50억을 산다고 쳐볼게요. 시가총액 280조 원인데 티가 나겠습니까? 티도 안 나죠. 아마 한호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이셈이라는 종목을 50억을 들어간다고 치면은 시가총액 800억짜리 기업인데 여기서 50억 원치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지분의 10%를 좀 못 미치는 지분을 사버릴 수가 있어요. 하이셈이라는 회사에 최대 주주가 이 펜아시아 세미컨덕터인데 바로 2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변동성이 더 크고, 기관들은 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통해서 최근에 단기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반도체 앞으로의 반도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일단 수요가 살아나야 반도체도 좋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냐? 반도체 앞으로 좋아질 거고, 반도체가 앞으로 뭐 사용되고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설립되고 좋죠. 근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눈에 띄는 반등을 보이려면은 일단 중국과 한국 같은 이 동아시아 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부에서 자동차 개소세 낮춰준다고 했는데 차 많이 사시나요? 돈 많으신 분들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불경기 상황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200-300만원 깎아준다고? 한 100만원 깎아준다고. 지금은 큰돈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바꾸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은 일단 2차 전지랑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 스마트폰과 2차 전지는 아시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시장이 가장 수요가 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약간 감소세라고 하고 있고 종식 단계는 아니지만 많이 좀 줄어드는 상태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국이랑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 먼저 좋은 흐름들이 보이면은 반도체 쪽도 수요가 살아나면 그때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전부 다 기대감 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반도체 쪽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참여한 1000억원대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나온 뉴스이고요. 반도체 설계, IoT,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AR, VR, 로봇으로 뜬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1000억원 규모라고 하고 있고, 삼성하이닉스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같이 펀드 투자 계약을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 마케팅,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일단 중소형주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나는 너무 답답해, 하지만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 하신다면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